안녕하세요. 오늘은 쉐도잉에 대한 평소 제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쉐도잉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생각해서 듣고 따라하기를 무한 반복한 겁니다. 사실 특별할 거 없는 외국어 학습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왜 쉐도잉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어를 배운다는 게 결국은 듣고 말하는 걸 익히는 거잖아요. 태국어 글자 배우려고 태국어 배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태국어 글자는 단지 발음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일 뿐 공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듣고 말하기, 즉 회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학생들은 죄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태국어를 공부하려 할까요? 자, 다음 문장을 공부한다고 가정하고 계속 설명해 볼게요. 봄 마이크의 다이인 마건의 생전 처음 들어본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을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먼저 각 단어의 뜻을 공부하고 문장이 구성된 문법적 설명을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몇 번 쓰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고 공부 끝. 솔직히 다들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나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공부한 문장을 그 문장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렴풋이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하는 정도만 희미한 기억에 저편에서 떠오르겠죠. 사실 이 문장 표현은 나이인 동사를 hen, 루, 탐 등으로 바꿔서 본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은 처음 한다, 해본 적이 없다 등으로 폭넓게 많이 쓰이는 회화 문장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배웠다면 추가로 단어들을 바꿔가며 충분히 쉐도잉 연습을 해야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우리가 하던 공부는 이론 수업이고 이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계속 쉐도잉 연습을 하는 걸 당연한 루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가 어떤 기술을 코치에게서 설명만 듣고 아무런 연습 없이 실제 경기에서 그 기술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해온 공부는 이론 공부일 뿐이고 여기에 반복 훈련, 즉 쉐도잉이 추가되어야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듣기에도 왜 쉐도잉이 필요한지도 한번 납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แล้วอยากขโมยอะไรเป็นพิเศษไหม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แล้วอยากขโมยอะไรเป็นพิเศษไหม 넷플릭스에 있는 난노라는 태국 드라마 중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잘 들리시나요? 드라마를 보면 저렇게 웅얼웅얼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대사가 난무하죠. 실질적으로 뭉개진 딕션을 듣고 그 문장을 알아둘 수 있는 방법은 익숙한 문장 패턴, 그리고 성조의 흐름, 이 조합입니다. 물론 단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죠. 이게 방금 전 문장인데요. 중간 이후에 RIPM set 이 부분은 쉐도잉을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레오로 문장이 시작되는 것은 어느 정도 태국어를 공부하면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서 자주 카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에 이걸 조합해서 문장이 들리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문장은 그러면 뭔가 특별한 뭔가를 훔치고 싶은 거야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듣기에 있어서도 쉐도잉이 중요하다는 게 납득이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태국어 글자가 어렵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천천히 듣고 말하기로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국어 문자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쉐도잉에 올인하세요. 그러면 듣기 말하기 실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쉐도잉을 할까?
최근 몇 년간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자신의 레벨보다 살짝 높은 자료들로 선택해서 쉐도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은 문장들을 패턴으로 묶어서 연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질문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패턴을 묶어서, 그리고 그걸 더 쪼갠다면 질문 문장 중 특정 패턴, 예를 들면 르양으로 물어보거나 르블라우로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만 모아서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턴으로 묶여진 쉐도잉 자료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 표현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자료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올릴 때 최대한 패턴으로 묶어서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 마땅한 자료가 없으면 본인이 녹음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쉐도잉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된 발음을 고치는 효과까지 생기거든요. 본인이 녹음한 문장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단어에선 성조가 잘못됐구나. 혹은 문장의 성조 흐름을 내가 어색하게 발음했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다시 녹음을 하고 또 그 새로운 녹음으로 쉐도잉을 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인데 막상 알려줘도 해보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귀찮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귀찮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그다지 힘들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출퇴근길도 지루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쉐도잉 하시면 안 됩니다. 쉐도잉 할 때 안 좋은 방법들 간단히 짚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면서 듣는 것. 어떤 영상은 자면서 듣기만 해도 실력이 는다는 제목으로 몇 시간짜리 길이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큰 효과를 받아낸 사람도 못 봤고요. 이건 그저 편하게 태국어를 공부하려는 욕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너무 높은 수준의 문장을 듣는 것. 본인의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문장으로 쉐도잉을 하면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여러모로 비효율적입니다. 본인 수준보다 살짝만 높여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번째, 쉐도잉 문장의 구조라든가 문법적 요소들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자칫하다간 소기의 경읽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최소 한 달만이라도 쉐도잉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고 스스로 효과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공부 방법으로 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거꾸망나캅